안녕하세요, 레온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독일 생활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독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비자 중에서도 워킹 홀리데이 비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발급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워킹 홀리데이 비자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워킹 홀리데이 제도는 나라 간의 협정을 맺어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해외여행을 하면서 동시에 합법적으로 일을 하여 부족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서 관광 취업 비자라고도 합니다. 나라마다 워킹 홀리데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간, 제도 등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만 18세에서 30세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1회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체류 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현재 한국인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들은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등 24개국입니다. 국가별 자세한 신청 방법은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비자들에 비해 발급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국가들에 따라서는 연간 신청 기간이나 쿼터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자세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신청 기간이나 쿼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상대적으로 간단한 편이에요. 때문에 발급받는데 그리 많은 시간과 열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일단 많은 나라들 가운데 독일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하는 이유와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다른 워킹 홀리데이 비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독일 생활을 장기적으로 준비하기 전에 워킹 홀리데이로 출국하는 경우가 전체 이용자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비가 저렴한 독일의 특성상 대학교를 진학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출국하여서 현지에 적응하며 어학을 배운 후에 학교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악이나 철학, 미술, 디자인, 자동차, 공학, 인포마틱, 독일어, 패션, 건축 등 정말 다양하게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독일의 특성상 음대를 준비하는 분들의 비율이 많습니다. 워킹홀리데이의 본 목적이랑은 조금 상이하지만 미국의 문화교류 비자처럼 꼭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니 생활비만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독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자 하는 학생들은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해당하지 않아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아우스빌딩이라고 하는 직업교육 학교가 있어서 직업교육을 받고 정식으로 독일에 취업하거나 후에 한국에 돌아가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교환학생 중에서도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하여서 교환학생이 끝난 후 남은 기간을 여행을 하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한국계 독일 회사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참고로 독일 법상 워킹홀리데이 비자로는 풀타임으로는 3개월만 일할 수 있고 미니잡 월 450유로 이하로 벌 경우에만 기간 제한 없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어학연수 겸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현지 어학원에서 독어만 배우고 돌아가는 분들이에요. 물론 진짜 워킹홀리데이에 해당하는 경우, 즉 관광과 문화체험을 목적으로 현지에서 경비를 충당하고자 일을 하면서 잠시 거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독어과나 독어동문과 학생들이 이에 해당되는데 사실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이겠지만 현지에서 외국인이 일을 구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아요. 독일은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꽤 많지만 사실 대부분의 워홀러들이 한인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한인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업주들에게 부당한 일을 당할 경우에는 절대 고민하시지 말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거나 한국인 변호사를 찾아갑시다. 독일에서 경찰서 번호는 110입니다. 독일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한 영상도 만들어 볼게요. 한인 식당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한인 식당이나 한인들이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그러한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들어서 노파심에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발급 방법과 함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인 독일어를 배우고 나오시는 게 참 좋긴 해요. 간단한 질문에 대답은 하실 줄 아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입국 심사 시 독일어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거나 영어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입국 심사가 어떤 나라에 비해 엄격한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생활비는 당연히 가지고 나오셔야 해요. 나는 바로 취업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취업하기 힘들 뿐더러 취업하시더라도 워킹홀리데이 비자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니잡으로 일을 하거나 풀타임으로는 3개월밖에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거주할 집을 미리 어느 정도 계약을 하고 출국하시는 게 좋아요. 독일 관련 한인 네트워크나 현지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걸어둘게요. 하지만 그 중에는 분명 사기꾼도 있고 집의 특성상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계약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러한 경우에는 현지 호스텔이나 한인 민박을 먼저 알아보고 출국하신 후에 계약할 집을 현지에서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독일 한인 민박 혹은 지역 이름 한인 민박이라고 구글에 검색하시면 꽤 많이 나와요. 가격도 꼭 미리 알아보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엄청 비싼 집들도 있어요.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순 없기 때문에 메일로 물어보신다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다면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사실 자세한 것은 주한 독일 대사관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PDF 파일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이고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 자녀나 배우자를 동반할 순 없어요. 그리고 만 30세인 경우에는 추가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전에 독일 출국 경험이 있어도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첫 출국일 경우에 쉽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 필요 서류들은 비자 신청서, 여권, 여권 사진, 재정증명서, 보험계약서, 그리고 비자 신청 수수료예요. 서류는 영문으로 필요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비자 신청서입니다. 주한 독일 대사관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세요. 갑자기 막 독일어가 써있죠? 근데 영어도 써있습니다. 일단 성을 쓰세요. 대문자로요. 그 옆에는 옛날 성을 쓰라고 하는데 없으면 안 쓰시면 됩니다. 그 밑에는 이름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문자로 쓰시면 됩니다. 그 옆에는 생년월일입니다. 일월년 순서대로 써주세요. 독일은 어딜 가든지 일월년 순서대로 씁니다. 그리고 태어난 도시, 출생 국가, 국적, 이전 국적을 쓰세요. 저기 사진을 붙이고 싶게 생긴 곳에는 사진을 붙이지 마세요. 따로 들고 가는 겁니다. 밑에는 결혼 여부예요. 순서대로 미혼, 기혼 이고 기혼이라면 결혼 연도를 쓰세요. 밑에는 합법적 동성혼, 이혼, 미망인 순서입니다. 체크하실 때는 X표로 치시면 돼요. 독일은 체크를 X표로 합니다. 그 옆에는 성별이에요. 남성, 여성입니다. 여행 서류입니다. 첫 번째 여권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밑에는 외교 공무원 여권이나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여기엔 여권 번호예요. 여권 번호는 여권 오른쪽 위에 적혀 있습니다. 밑에는 여권 발행일, 여권 만료일, 여권 발급 기관이에요. 여권에 다 쓰여 있습니다. 밑에는 한국 거주지예요. 거주지를 초록창에서 영문으로 찾을 수 있어요. 밑에는 우편 번호이고 이메일. 이메일은 웬만하면 구글 메일을 금방 만들 수 있으니까 한 개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유선 전화, 휴대전화입니다. 국가 번호 형식으로 첫 번째 0 대신에 플러스 82를 쓰세요. 다음은 배우자 정보에 대한 거예요. 없으면 안 쓰시면 되고 있으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녀 정보예요.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정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독일 체류 여부입니다. 해당되시면 야, 아니시면 나인에 체크해주세요. 과거 체류 시작한 날, 체류 종료한 날, 체류 도시를 쓰시면 됩니다. 월, 년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독일 거주지 정보예요. 미리 확인하시고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직원이 누구 집이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왼쪽에 집 주소를, 오른쪽에 우편 번호를 적으세요. 그 밑에는 집에 관련된 건데 순서대로 방 1개짜리 집, 방 몇 개짜리 집, 숙박업소, 기타입니다. 다음은 독일 외 영주권 소유 여부예요. 저희는 한국 영주권이 있으니 야에 체크하시고 세울, 사우스 코리아 쓰시면 됩니다. 그 밑에는 가족 동반 입국 여부예요.
야, 나인 체크하시고 야이시면 누구랑 오시는지 쓰시면 됩니다. 이제 발급 비자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워홀이 없죠? 존스티게스에 체크하시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라고 영문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체크하는 곳에 체크하세요. 1년 이상 머물지 않겠다라는 서약입니다. 독일 예상 체류 기간이에요. 보험 기간하고 같게 쓰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기는 보험 시작일, 보험 종료일을 쓰세요. 그 밑은 어떤 돈으로 살 건지입니다. 그냥 간단히 myself 라고 쓰시는 게 편해요. 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야 하셔야 합니다. 과거 범죄 경력입니다. 과거에 독일에서 강제 추방된 경험을 쓰시면 됩니다. 질병에 대한 건데 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작성일을 쓰시고 일, 월, 년으로요.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여권이에요. 독일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지 잘 보시고 아니라면 미리 연장하셔야 합니다. 여권 사진은 백색 배경에 여권 사진 한 장이 필요해요. 3.5 곱하기 4.5 사이즈와 6개월 이내 촬영되었어야 해요. 대사관 사이트에 가시면 사진과 관련된 PDF가 올라와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재정증명서는 최소 2,000유로 이상이 입금된 본인 명의의 잔고증명이에요. 초록창에 2,000유로라고 치시면 현 환율로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통장이나 카드, 신분증 등을 들고 은행에 가셔서 영문 재정증명서 뽑아주세요. 비자 신청에 필요합니다. 하면 영문 재정증명서를 뽑아줍니다. 일주일 내에 발급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사관 방문 날짜를 잘 계산하셔서 뽑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보험입니다. 확실한 방법은 보험사와 직접 이야기하면서 조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문 보험 계약서를 꼭 달라고도 해야겠죠? 저는 참고로 여기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거예요. 기간은 독일에 거주할 기간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보험 서류는 두 부를 준비하셔서 한 부는 독일에도 들고 갑시다. 마지막으로 수수료 75유로예요. 당일 환율을 계산하셔서 원화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카드는 계산이 안 돼요. 네, 이제 대사관 사이트에서 온라인 예약을 잡고 가셔서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약 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분증도 잊지 말고 들고 가세요. 대사관이 좀 무서울 수 있어요. 독일 체험을 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도 만들어가면 참 좋겠죠? 독일에서 한국 면허증을 독일 면허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한국 면허증도 챙겨갑시다. 제가 설명해드렸지만 무조건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 또 확인해주세요. 바뀔 수도 있고 제가 완벽하진 않으니까요. 그럼 다들 준비 잘 하시고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